아물지 않는 상처. 상처는 아직 남아있다. 부산의 해질녘, 바다 건너로 해금강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진다. 초고층 빌딩 다항그룹 본사의 회장실에서 김선호는 고요하게 서 있다. 두툼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야경, 성공의 상징 같아 보이지만 그의 표정은 쓸쓸하기만 하다. 책상 위 두꺼운 서류 뭉치도 정규 보고서도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의 시선은 오직 책상 사이에 놓인 오래된 사진으로 쏠려 있다. 사진 속의 청년,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그 눈동자가 오늘따라 특히 그리운 이유는 뭘까? 지호야, 어디에 있냐? 희미한 중얼거림이 허공에 흩어진다. 김선호는 사진 위를 손끝으로 천천히 어루만졌다. 2층 아래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소란스런 소리, 최근 신규 인사 프로젝트의 긴장감도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이혜진이 들어섰다. 아직 40대 초반의 우아함을 간직한 이혜진은 전처가 죽은 후 김선호가 재혼한 두 번째 아내이다. 그녀의 표정에는 성마름과 불만이 새우며 있다. 당신 또 그 사진이야? 정말 지긋지긋하게. 뇌까리지 마. 내 인생에서 절대 지워질 수 없는 아이니까. 차가운 대답에 이혜진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아직도 그 자식 생각을 해? 살아있다면 벌써 연락이 왔겠지. 28년이야, 28년. 김선호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돈, 권력, 명예. 내가 다 가져도 안 채워지는 게 하나 있다. 넌 절대 이해 못해. 이혜진은 날카롭게 맞섰다. 그리고 이제 그만 좀 해. 당신이 그렇게 지호를 떠받들었으니까 지금 가족이 이 꼴이지 않아? 그리고 우리 예빈이, 당신이 손녀 교육에 쏟는 정성 절반만 나한테 보냈어도? 그만. 김선호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예빈이는 오로지 내 피를 잇는 아이야. 넌 그 항상 넘지 마. 이혜진의 눈에서 노골적인 증오가 번뜩였다. 당신은 여전히 장남 타령뿐이네. 그럼 나랑 예빈이는 뭐지? 이 집의 그림자야? 언제 내쫓을 건데? 김선호는 숨을 길게 몰아쉬었다. 창밖 붉게 물든 노을 아래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네가 얼마나 욕심을 부렸는지 나는 다 알아. 하지만 기억해. 대를 이을 사람은 내 선택이야. 잠시 침묵. 이혜진이 한 발짝 다가와 숨죽인 목소리로 속삭인다. 지호가 돌아왔다고 해도 내가 그냥 놔둘 것 같아? 당신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아.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김선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너도 내 곁에서 뭘 배웠겠지. 하지만 인간이 인간에게서 배운 건 결국 상처뿐이라는 걸 언젠간 네가 알게 될 거야. 뚜벅! 뚜벅! 이혜진은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다시 무거운 고요가 회장실을 감싼다. 그때 책상 위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비서실 정 과장이 조심스레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내일 신입사원 공개 면접 일정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특별한 지원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별한? 네, 최승호라는 지원자인데 서류에 적힌 아버지 성함이 김지호입니다. 순간 김선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이름. 28년 동안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던 피와 눈물의 상징.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원자 정보 검토해봤으나 우연이라기엔 너무 닮았습니다. 김선호는 손가락 사이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잘 들어. 내일 모든 결과를 즉각 보고해. 그 사람 절대 놓치지 마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 과장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자 김선호는 혜진 사진을 들고 소리 없이 중얼거렸다. 지호야, 네가 정말 돌아오는 거니? 아니면 내 평생의 벌이 더 길게 이어지는 것뿐이니? 비극이 응어리진 음침한 침묵 속에서
바깥 유리창에 저녁 노을만이 붉게 스며든다. 그는 처음으로 오른손에 잔을 들고 술을 한 모금 털어넣었다. 뜨거운 술이 식도를 타고 넘어갈 때 김선호는 과거의 외침을 마치 실제로 듣는 듯 했다. 아버지, 저 언젠가 꼭 돌아올게요. 제 피, 제 모든 걸 다 걸고. 탈탈 손끝이 떨렸지만 눈은 절대 꺾이지 않았다. 내일 그 답을 마주해야 한다. 의문의 청년 등장 이른 아침, 부산을 적시는 이슬과 빛. 다한 그룹 본사 38층 오픈 미팅룸에는 이미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최종 면접을 위해 모인 10여 명의 지원자들이 각자 자리를 지키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다. 김예빈 반듯한 슈트를 입고 정면을 응시한다. 어릴 때부터 회장 손녀라는 부담감 아래 자랐지만 오늘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믿기로 한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레 면접위원 명단을 검토한다. 회장님, 오늘은 따로 특이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호는 투명 유리창 너머로 잠시 먼 산을 응시하더니 나직하게 대답한다. 난 오늘 모든 걸 내 눈으로 확인할 거다. 면접 시작. 젊은 경영지원본부장이 첫 지원자를 맞이한다. 자,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지원자가 들어서지만 모두 긴장감에 눌려 평범하기만 하다. 예비는 마음속으로 비웃는다. 예. 정도로는 우리 집안을 흔들 수 없어. 세 번째 지원자 차례가 되자 문이 조용하게 열렸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동시에 쏠렸다. 그였다. 최승호. 짧게 자른 머리, 또렷한 눈빛, 어느 누구보다 당당한 걸음걸이. 도시적인 얼굴선,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표정. 어디선가 본 듯하지만 쉽게 기억나지 않는 낯설m. 위원 중 한 명이 문득 중얼거린다. 저 눈매. 잠깐, 김지호 상무님 닮지 않았나?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최승호입니다. 짧고 강렬한 인사. 목소리엔 젊으면서도 차가운 강단이 있다. 선호의 눈이 흔들린다. 예빈의 손끝엔 미세한 경련이 돈다. 이름을 확인한 경영지원본부장이 예리하게 묻는다. 서류상 아버지 이름이 김지호라 적혀 있네요. 설명 가능합니까? 최승호가 잠시 숨을 들이쉬더니 조금도 꺾이지 않는다. 제가 아버지와 어릴 때 헤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홀로 저를 키우셨지만 정황상 아버지는 실종 처리되셨죠. 정적이 흐른다. 예빈이 이를 악문다. 저 남자. 대체 뭐지? 한편 선호는 마음속 소용돌이 속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이 외모 아예 남이 아니다. 내 아들. 면접관장이 대답을 요구한다. 그럼 당신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한 이유는? 진실이 필요해서죠. 저도 제 뿌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대담하다. 면접 분위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뇌관이 된 듯하다. 그때 예빈이 부드럽지만 날카롭게 한마디 내뱉는다. 뭘 의도하고 있는 거죠? 혹시 다한그룹의 내부를 흔들 목적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최승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꾸한다. 저는 감추거나 연기할 생각 없습니다. 부정한 인연이라면 오히려 정중히 피해갈 겁니다. 예빈의 얼굴에 노기가 서린다. 한순간 이혜진이 문 앞에 홀연히 나타났다. 얇은 베이지색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쩌렁하게 울린다. 실례합니다. 면접관도 아닌 사람이 가족 얘기를 왜 면전에서 해야 하죠? 선호가 차갑게 바라본다. 혜진, 나가 있거라. 이건 내 문제고 내 가족 일이니. 이혜진이 피식 웃으며 예빈을 흘깃 쳐다본다. 아무것도 아닌 아이가 우리 집안을 어지럽히겠다고? 당신이 이 꼴을 견딜 수 있을 줄 알았어? 혜진 씨! 분노에 찬 선호의 목소리 조용히 울린다.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최승호는 잠시 한숨을 쉰 뒤 마지막 질문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제 혈연임이 증명된다면 책임지고 제 과거를 안아주실 용기가 있습니까? 선호는 끝내 대답하지 못한다.
목소리에 떨림이 스몄다.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가족이란 때론 저주처럼 무거운 유산이 남는단다. 최승호의 두 눈이 반짝인다. 그렇다면 제가 짊어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도 증오도 모두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선호는 입술을 질끈 깨문다. 면접관장이 조심스럽게 마무리를 선언한다. 금일 면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회장님, 잠시 따로 이야기 나누셔야 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선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지호야, 정말 네 아들이 맞는 건가? 이 강렬한 눈빛, 말투, 뒷모습까지 살아 있었다면 넌 참 대견했을 텐데. 면접장이 조용히 정리되는 동안 예비는 홀로 서서 주먹을 꽉 쥔다. 속으로 되뇌인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내 거야. 내 자리 절대 내주지 않아. 밖으로 나서던 순간 최승호와 예빈의 눈길이 또 한 번 교차한다. 네모난 불빛 아래 하루의 운명이 이미 뒤섞이기 시작했다. 죽은 자를 닮은 눈빛 부산 한밤. 다한 그룹 회장실의 불빛만이 도시의 어둠을 가르고 있다. 김선호는 바퀴 달린 서랍을 꺼내 오래된 가족 앨범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사진마다 흐릿한 색채 속에서 젊은 시절 김지호의 눈동자가 강렬하게 살아있다. 그는 그 눈을 볼 때마다 심장이 서늘해졌다. 오늘 면접에 나타난 최승호의 눈빛, 기억에서는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지독하게 슬프고 차가운, 살아서 죽은 듯한 눈. 사진 속 지호의 젊은 눈빛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지호야, 네가 내 곁에 있었다면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았을까. 혼잣말도 허망할 만큼 조용한 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라 명령하자 조용히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고개 숙인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승호 씨의 신원 조회와 가족 관계 자료, 그리고 사진 2장입니다. 한참을 침묵한 김선호는 그 서류와 사진을 천천히 펼쳤다. 어린 시절 최승호, 그리고 한 젊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호. 분명 지호였다. 눈동자, 웃는 입꼬리, 귓바퀴까지 똑같았다. 이게 진짜라면...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예빈의 목소리가 불쑥 들려왔다. 할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뭐 하세요? 김선호는 깜짝 놀라 사진을 덮었다. 예빈이 문가에 서서 그를 노려봤다. 제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죠? 예빈의 눈매에도 피가 흐르는 듯 했다. 내 차례가 오면 모든 걸 알게 될 거다. 지금은 너보다 더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서 그래. 예빈은 불쾌하게 이를 악물었다. 저 남자, 아니 최승호, 할아버지만 관심 보이는 거 알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하면 회사 인간관계 다 망가져요. 선호는 무심히 대답했다. 회사를 먹여 살린 건 내 소신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예빈은 한 발 앞으로 다가가 목소리에 분노를 실었다. 뭐죠? 그 남자가 혹시 우리 가족 한 자리인가요? 내 남동생이라도 된다는 말씀? 예빈아! 선호가 책상을 세차게 내리쳤다. 방 안 공기가 단숨에 언다. 일단 내 말 들어. 세상에 우연이란 건 없어. 모든 건 피, 그리고 업보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예빈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할아버지도, 아빠도, 이 집 식구들은 모두 피, 타령밖에 모르죠. 그 피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둘 사이에 날선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예빈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요. 뭘 어쩔 건데요? 내 자리를 그 남자에게 줄 거냐고요? 선호의 시선이 흔들렸다. 내 자리는 계승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다. 진짜 피와 진실이 증명된다면 내 마지막 선택은 정의일 뿐이다. 예빈은 쓴웃음을 짓고 고개를 들었다. 만약 그 남자가 정말 가족이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어떤 명분으로 모든 걸 설명하실 건데요? 내가 평생 지켜온, 노력해온 모든 건 뭐가 되는데? 선호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예빈이 고개를 들어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할아버지, 내일도 그 눈빛으로 나를 평가하는지 제가 두 눈으로 지켜볼 겁니다. 예빈이 나가고 김선호는 다시 한번 사진을 집어들었다. 으스스한 침묵 속 돌아오지 못하는 아들의 영혼이 그의 뒤에서 한숨을 쉬는 듯 했다. 죽은 자를 닮은 눈빛, 피는 속일 수 없구나. 시간이 흘러 최승호는 어둡고 조용한 회사 옥상에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깊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그의 표정을 더욱 차갑게 만든다. 손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라 불렸던 한 남자의 흐릿한 사진. 한 여성의 낡은 목소리가 귓가에 잔잔히 메아리친다. 승호야, 내 눈은 참으로 닮았다. 내 아빠 젊을 때는 그 누구보다 맑고 슬펐단다. 최승호는 눈을 질끈 감는다. 아버지, 당신은 나를 버린 건가요? 아니면 내가 아직도 찾지 못한 비밀에 갇힌 건가요? 그 순간 휴대전화 진동, 받자마자 들리는 낮은 목소리. 최승호 씨. 회장님께서 곧 당신을 따로 만나고 싶다 하십니다. 내일 오후 꼭 참석하십시오. 이건 당신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만남이 될 겁니다. 통화가 끝나고 승호는 밤하늘을 울어본다. 별이 지는 부산의 야경. 그는 속삭인다. 아버지, 그리고 내가 피할 수 없는 이 이름. 내가 진실을 찾고 부숴버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탐욕과 협박 나리차에 밝지 않은 이른 아침, 이혜진은 자신의 벤트리 오피스에서 뭔가 초조하게 오가고 있었다. 커피잔을 움켜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와 불안이 교차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그놈이 진짜 지호의 아들이 맞다면 내 딸 예빈의 모든 게 위험해져. 문득 휴대전화 진동 소리에 트레이가 흔들렸다. 익숙한 번호다. 이혜진은 냉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지시한 대로 준비돼 가고 있지? 오늘 그 자식 회사 근처에서 꼬투리라도 잡혀서 망신당하게 만들어. 절대 직장에서 얼굴도 못 들게 해. 알겠어? 전화기 너머에선 잠시 머뭇거리더니 알겠습니다. 돈이 들어온 걸로 확인됐으니 믿고 맡기세요. 이혜진은 입가에 독한 웃음을 띄었다. 실수만 없다면 더 큰 돈도 줄 테니 확실하게 처리해. 전화를 끊고 창밖 부산항을 바라본다. 바다 너머로 희미하게 떠오르는 아침 해가 오늘따라 더욱 위태롭게 느껴졌다. 그 시각 김선호 회장은 고민 끝에 승호의 진짜 과거를 더 면밀히 조사하라고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누군가 그 아이를 집요하게 방해하면 반드시 내부의 적이란 뜻이다. 모든 자산 추적, 사생활 해킹, 심지어 보디가드까지 배치해라. 난 단 한 번도 내 가족을 잃는 걸 또 당하지 않을 거다. 점심 무렵 구내식당 화장실 앞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승호가 정수기 물을 뜨는 순간 낯선 남자 2명이 다가와 길을 막았다. 한 명이 쏘아붙인다. 야, 여기서 뭐 하냐? 네가 김 회장 손자면 다 용서되는 줄 알아? 또 다른 남자는 어깨를 콕콕 찌른다. 기회 줄 때 엎드려라. 아니면 당그룹에서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야. 승호는 전혀 물러나지 않는다. 냉정한 미소로 차가운 눈빛을 날린다. 남이 만든 함정에 겁먹으라고 했으면 사람 잘못 골랐습니다. 당신들 고용주한테 전해라. 흔들릴 생각 단 1초도 없으니까. 위협하던 남자들이 순간 움찔했다. 승호는 똑바로 노려보며 말을 이어간다. 내가 여기까지 올 때 집안 배경 없이도 버텼어. 협박하고 싶으면 나처럼 끝까지 피 한 방울 흘릴 각오부터 해라. 잠시 안절부절 못하던 두 남자. 뭔가 서류를 꺼내 승호의 손에 억지로 쥐어준다. 이거 너 관련된 진짜 자료라더라. 우린 그저 전달만 할 뿐이야.
그들은 서둘러 사라진다. 승호는 조용히 서류를 펼쳐보며 표정이 굳어간다. 하, 별의별 조작질 다 하는구나. 마침 구석에서 이 장면을 이혜진의 사설 직원 하나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다. 그녀에게 지금 발송합니다. 라 문자를 날린다. 오후 이혜진은 딸 예빈을 집무실로 불렀다. 화장실 사건 동영상을 테이블 위 태블릿으로 보여주며 조용히 속삭인다. 이걸로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어. 저 남자 술수도 능청스럽더라. 예빈아, 네가 움직여줘야 해. 예빈은 모니터 속 승호의 차가운 표정을 한참 바라보다 이빨을 악문다. 엄마,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겠지? 이혜진은 냉정하게 웃는다. 법? 우리 같은 사람은 법 위에 있어. 상대가 약할 때 쳐야지. 기회란 건 두 번 오지 않아. 예빈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든다. 네, 저한테 맡기세요. 그녀는 곧장 사내 익명 게시판에 최승호 폭력 및 불법 자료 은폐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린다. 5분 만에 전사적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다. 김선호 회장에게 즉각 보고가 들어온다. 회장님, 지금 사내 네트워크에 최승호 씨에 대한 중상모략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의도적 악의성이 짙습니다. 김선호는 주먹을 세게 쥔다. 이 짓거리, 혜진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 속이 후련하고 싶으면 내 앞에서 대놓고 싸워라. 몰래 뒤통수 친 대가가 뭔지 보여주겠다. 녹색 전화등이 켜지자 그는 직접 법무팀장에게 연락한다. 당장 게시물 전량 삭제시키고 IP 추적해서 내부 배후를 잡아. 그리고 누명 벗을 증거 반드시 명확하게 찾아. 우리 집안일 할리우드 드라마처럼 끝내지 않는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있던 승호. 모니터를 바라보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휴대폰으로 엄마의 목소리 녹음을 한번 듣고 그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본다. 내가 여기까지 왔던 건 겁이 나서가 아니야. 누가 뭐라 해도 진실만은 반드시 지켜낼 거야. 엄마가 내 피를 믿었듯 나도 내 운명을 믿는다. 문득 손전화가 울린다. 회장님 직통이다. 승호야, 오늘 퇴근길 계열사 카페로 바로 오게. 할 말이 많다. 그리고 혹시라도 두렵거든. 바로 내 이름을 부르거라. 승호는 살짝 눈을 개슴츠레 감는다. 두렵지 않습니다, 회장님. 이제부터 저한테 반격이 시작입니다. 시작을 닮은 흔적 부산의 새벽. 정적이 매섭게 내려앉은 서재에서 김선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책장 구석 깊이 감춰졌던 낡은 일기장을 그는 손끝으로 더듬었다. 김지호의 이름이 또렷이 적힌 28년 세월의 먼지가 내려앉은 검은색 가죽표지. 기억보다 진실이 더 매서울 때가 있다. 그는 천천히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겼다. 훈련소에서, 미국 유학에서, 그리고 짧았던 첫사랑의 순간들이 젊은 필체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1987년 5월 2일, 오늘 그 사람을 처음 만났다. 내 운명이 이 순간 바뀌는 느낌을 받았다. 이 세상 누구도 내 자리를 의심하지 못하도록 강해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를 보면 오직 한 남자의 아들이 아닌 한 명의 남자로 남고 싶어진다. 몇 페이지를 넘기다. 선호는 뜻밖의 구절 앞에서 멈췄다. 언젠가 내가 사라진다 해도 내 피는 언젠가 그를 다시 집으로 이끌 것이다. 아버지, 만일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내 아이를 부디 미워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노쇠한 두 손이 일기장을 힘껏 꾹 누르며 선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호야, 네가 남긴 그 흔적 이제야 내가 발견한다. 그 애를 외면할 수가 있겠니? 그때 서재 문 앞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났다. 안으로 들어온 건 바로 손녀 예빈이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밤새 맴도는 결의와 불안이 교차했다. 할아버지, 혹시 또 그 옛날 얘기 읽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언제까지나 과거에 발목 잡힌 채 살아야 하나요? 선호는 일기장을 덮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예빈아, 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남겨지는 피, 바꿀 수 없는 진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마주해야 해. 예빈의 목소리는 한층 더 냉정해졌다. 저 남자, 최승호, 정말 제 동생, 우리 가족이 맞는지, 정말 모든 걸 뒤집으실 생각입니까? 할아버지, 그럼 엄마와 저는 이 집에서 뭐가 되죠? 그동안 쌓아온 저의 시간은요? 사람은 누구나 흔적을 남긴단다. 상처도, 사랑도, 그리고 잘못도. 네가 무너지지 않길 바란다. 예빈은 끝끝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등을 돌린다. 전 절대 용서 못해요. 가족이어도,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 잔인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 할아버지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빈이 나가버린 서재엔 여전히 음산한 정적이 감돈다. 김선호는 일기장 아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슬며시 꺼내들었다. 거기엔 젊은 지호가 한 여인을 꼭 끌어안고 선 흐릿하지만 분명 미소 짓는 두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결국 사랑도 고통도 도망갈 순 없는 시작이 되는구나. 같은 시각 다한그룹 지하주차장. 승호는 밤샘 근무를 마친 뒤 깊은 숨을 내쉰다. 뇌리에 맴도는 오늘 아침의 꿈. 꿈속 비 내리는 좁은 골목. 어린 시절 자신을 데리고 뛰던 어머니의 모습. 승호야, 아무리 멀리 가도 언젠간 내 피가 널 찾게 해줄 거야.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 그 목소리, 그 손길, 남겨진 유산, 살며시 가슴이 울린다. 현실로 주차장 한켠, 또다시 나타난 위협적인 그림자.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어디까지 버틸 셈이지? 네가 집착하는 피, 그 피가 언젠간 널 두 번 죽일 거야. 승호는 두렵지 않다. 담담하게 대꾸한다. 진실이 아니라면 내가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숨기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가두고 있는 거라면 꼭 끝장을 보고야 말 겁니다. 그림자는 비웃으며 사라진다. 다시 김선호의 방. 그는 마지막 힘을 내어 비서에게 지시한다. 예전 지호가 납치당한 그날 경찰에 제출했던 방범 사진과 모든 당시 기록을 다시 분석해라. 단 한 조각의 흔적이라도 남아있을 거다. 28년 동안 답을 못 찾았다면 오늘이 내 마지막 기회다. 며칠 뒤 대회의실. 김선호는 예빈과 이혜진 그리고 이사회 측근들을 모아놓고 선포한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시끄러운 순간 조용히 나타난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었던 모든 게 결국 이 자리에서 드러날 것이다. 예빈이 항의한다. 그럼 잘못된 시작이라도 끝내야 한다는 건가요? 내가, 우리 엄마가 이 집에 쏟은 모든 게 다 헛수고였단 말입니까? 선호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아니, 예빈아, 상처를 직면해야만 새로운 시작도 꿈꿀 수 있단다. 그날 밤 승호는 작은 상자 하나를 집에서 조용히 연다. 그 속에는 엄마가 손수 묶어둔 아기때 손목띠, 그리고 김지호 이름표가 붙은 묵직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승호는 속삭인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흔적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창밖에는 처음과 비슷한 새벽 어스름이 이곳 가족의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방인인가? 계승자인가? 회색 비구름이 부산 도심 위를 무겁게 들이운 어느 아침. 최승호는 다항그룹 신사옥 로비 한가운데 고독하게 서 있었다. 출근길 수십 명의 임직원이 바쁘게 오가지만 아무도 그와 눈을 맞추려 하지 않는다. 그가 나타난 이후 조직 전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임원실 복도에서는 조심스레 속삭임이 이어진다. 최승호? 듣자 하니 사장님 아들 맞대. 뭐 진짜 김지호 실종된 그 아들? 근데 왜 성이 최지? 어쨌든 윗선에서 꽂은 거 아니면 저렇게 한 번에 올라올 일 없거든. 승호는 묵묵히 회사 안을 돌아본다. 모든 문이 조금씩 닫혀 있다. 어느 부서는 자리를 비워주지 않고
팀장들은 책상 옆에서 대놓고 말을 흘린다. 짠해. 다음 기한까지 안 되면 그냥 나가. 신입도 그 정도는 하지 않나? 자료 결제. 내가 몇 번이나 돌려보냐? 이러니까 잡음만 생기지? 불친절의 침묵으로 버티는 날이 며칠, 승호의 동선은 점점 사각지대만 남게 된다. 어느 날 오후, 회장 집무실에서는 이혜진이 예빈을 불러냈다. 딸과 마주 앉은 혜진의 목소리에 독이 서려 있다. 예빈아, 상황 파악되지? 이제 이 집안도 회사도 내 것만은 아니야. 그게 싫다면 직접 움직여야 해. 예빈은 지쳐 보이지만 그 눈동자에는 맹렬한 불신이 가득하다. 엄마, 내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란 뜻이에요? 계속 모함하다 들키면 내 인생도 끝이야. 혜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종이 뭉치를 꺼내 보여준다. 이건 내부 보고서야. 승호가 재무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 자료. 익명으로 이사회에 넘기면 최소한 자리 박탈 정도는 충분하지. 예빈이 망설이다가 손끝으로 서류를 만지며 결연히 되뇌인다. 알겠어요. 누가 이겨도 상처는 남겠지만 저 남자에게 내 타이틀을 뺏길 순 없어.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 무렵 몇몇 팀장은 사적으로 회동하며 암묵적인 지시를 내린다. 모두 들었지? 최승호. 더 이상 내부에서 힘 못 쓰게 감시해. 작은 트집도 다 보고하라고. 문제가 터지면 우린 모르는 척한다. 윗선 지시라면 따르는 게 살 길이니까. 다음 날 사내 메신저에 최승호 자료 조작 의혹 전문이 익명으로 퍼진다. 순식간에 커지는 소문. 거봐, 뭔가 수상하다니깐. 아무 이유 없이 이 집안에 새 피가 흘러 들어올 수 있을까? 승호는 하지만 침착하다. 팀장 호출에도 태연히 서류를 꺼내 보여주며 여기 증빙 서류와 전체 내역, 전산 기록까지 다 있습니다. 문제되면 정식 조사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점잖게 받아치자 팀장들은 당황한다. 그는 또한 조용히 인사팀장에게 귓속말로 말을 전한다. 아무도 내 등을 지켜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난 이미 가족에게조차 이방인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난은 언젠가 되돌아갈 거예요. 오후 회장실. 김선호가 난데없는 소란에 분노한다. 예빈까지 끌고 와 따져 묻는다. 이게 네 소행이냐? 네가 그토록 갈망한 계승자 자리가 이런 비열한 조작으로 얻고 싶었냐고. 예빈은 차갑게 맞받는다. 할아버지, 제가 아니래도 그 사람한테 끝까지 남을 건 의심뿐이에요. 내가 만들지 않아도 아마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호는 회의실에 임원들을 모두 부른다. 최승호에게 씌운 모든 음해와 거짓은 오늘을 기점으로 완벽히 진상 밝히고 책임자를 색출하겠다. 피가 아니라 진실만이 이 회사의 다음 세대를 결정할 것이다. 한밤, 옥상. 승호는 홀로 바람을 맞으며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언제까지 이방인이어야 할까? 혹은 내 피가 증명되는 그 순간 정말 이 집안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예빈이다. 복잡한 표정.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넌 벽만 보고 살아야 해. 너를 적으로 만들고 싶진 않지만 내 자리를 지키려면 뭐든 할 거야. 승호는 씁쓸하게 미소 짓는다.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야. 내가 내 아버지의 진짜 흔적을 찾기 전까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하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이 자리에 서려고 해. 예빈은 감정을 애써 감춘 채 돌아선다. 그래, 끝까지 네 방식대로 해봐. 여긴 네가 쉬운 세상인 줄 아느냐. 옥상을 내려서는 길. 승호는 속으로 다짐한다. 이방인으로 남을지, 계승자로 올라설지. 결국 내 운명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줄 차례다. 그의 눈빛은 밤보다 깊고 결의에 불타올랐다. 진실이 덧입힌 고통바다 안개가 유리창을 흐리게 적신 이른 아침. 김선호는 정적 속에서 목을 축이며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얗게 세워진 봉투 하나, 이름 없는
하지만 모든 운명이 달려있는 DNA 검사 결과 봉투가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손끝은 이상하리 많지 차가웠다. 이 봉투를 열면 내 지난 30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운명도 같이 뒤집힌다. 선호는 아직 개봉하지 못한 봉투를 쓰다듬으며 독백한다. 지호야, 네가 내 아들이 맞다면 아니면 맞지 않다면 내가 지켜온 건 대체 무엇이었지? 이런 고통이 이 피가 대체 어디로 흐르려는 거냐? 동시에 최승호는 회색빛 부산의 옥상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가족과 진실 사이에서 서서히 조여오는 외로움을 맞받아 치려는 듯 앞만 바라봤다. 바람이 쏟아지는 도시의 늦겨울, 승호는 작은 녹음기를 한 번 더 쥐어본다.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작은 단서가 남긴 비밀. 승호야, 하지만 기억해. 가족이란 말은 때론 독이 될 수도 있단다. 승호의 속마음이 도망치듯 뻗어나온다. 내가 정말 저 집안의 피라면 왜 이렇게 버림받았을까? 왜 진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릴까? 한편 예빈은 사무실 한 구석에서 손톱을 쥐어뜯으며 휴대폰을 확인한다. 결국 검사가 시작됐군. 이제 끝장을 봐야 해. 할아버지가 그 남자를 인정해버리면 내 모든 것이 사라져. 예빈은 울분에 가득 찬 속삭임으로 스스로를 단련시킨다. 피가 아니라 기억이다. 내가 이 집안을 위해 흘린 눈물과 밤, 그거 하나면 아무도 날 함부로 못해. 그날 오후, 선호는 조용한 회의실에서 승호를 불러 단독 면담을 연다. 각자의 눈동자에선 피할 수 없는 긴장과 끓어오르는 고통이 공존했다. 먼저 선호가 입을 연다. 너는 정말 내 아들의 피를 이은 사람이냐? 너는 여기까지 와서 무엇을 바라는 거냐? 승호는 깊은 숨을 들이쉰다. 저는 누구의 연민도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상처받아도 좋으니 내 자리 스스로 찾고 싶었습니다. 내 과거도 어머니의 가난도 다 온몸으로 떠안고 싶었어요. 그 말 끝에 선호가 봉투를 밀어낸다. 여기 DNA 검사 결과가 있다. 너도 확인할 자격이 있다. 승호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 한글 문서를 펼쳐든다. 검사 결과 김선호 최승호 관계 친족자로 99.99% 일치. 잠시 침묵. 승호의 목에서 느린 한숨이 터진다. 아버지, 엄마, 결국 저는 이 집안의 피였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도 멀리 돌아온 걸까요? 선호는 떨리는 손으로 환하게 웃고 싶었지만 눈밑이 축축하게 젖는다. 지호야, 미안하다. 네 아이를 이렇게까지 둘이나 버려둔 게. 남은 인생 내가 끝까지 지킬 테니. 승호야, 나와 같이 이 집을 지켜다오. 바로 그 시각, 옥상에서는 예빈이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던 찰나, 직접 승호를 찾아 나선다. 강풍 부는 옥상에서 둘은 거친 숨을 내쉰다. 예빈, 먼저 쏘아붙인다. 축하해. 이렇게 피 한 방울로 우리 인생 다 뒤바꾼 기분이 어때? 승호, 나는 내 것을 빼앗을 생각 없어. 이 집안을 위해 저도 내 몫을 하겠다고. 예빈이 고함쳤다. 그만. 가족이 되고 싶으면 네가 잃은 것만 셀 게 아니라 내가 견뎌온 것도 좀 살펴봐. 네가 나타난 뒤 모든 게 불안해졌어. 이 세상 누구보다 난 가족이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결국 흔적과 피 한 줄에 다 끝내자는 거잖아. 둘의 대화는 극한까지 치닫고 아슬하게 난간에 기댄 채 몸싸움 직전까지 간다. 바람에 머리가 휘날리고 둘 다 눈에 눈물이 고인다. 승호, 네가 나를 미워해도 상관없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 어떤 고통도 내가 선택하겠다. 잠시 뒤 예빈이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는다. 가족, 네가 정의하는 가족과 내가 지켜온 가족의 모양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들어. 그렇게 외로운 저녁, 김선호는 온 가족을 모아 이사회 앞에서 결과를 선언한다. 여기 있는 최승호가 김지호의 친손자임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그 어떤 반대와 아픔이 있더라도 진실이 위를 덮는 날은 결코 없을 것이다. 불안과 질투, 분노, 그리고 안도. 모든 감정과 고통이 뒤엉킨 채 다 한 그룹의 한 챕터가 조용히 끝나고 있었다. 폭로의 음모 거센 비가 바다를 두드리던 밤. 이혜진은 자신의 방 안에서 결연한 표정으로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더는 기다릴 시간 없어. 최승호, 반드시 회사와 언론에서 동시에 박살나게 해. 이번에는 완전히 끝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짙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비밀 계좌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됐어. 실수 없이 움직이면 끝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몇몇 언론사에 거액의 송금이 완료됐다. 일회성 교통사고와 동시에 언론 플레이, 더럽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다음 날 밤 부산항 주변에는 스산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승호는 일찍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걸음을 멈췄다. 순간 뒤에서 거칠게 달려드는 발소리. 피하지 마라. 여기까지 온 것도 내 운명이야. 검은 후드의 남성 둘이 승호를 애워싼다. 누구야? 왜 이러는 거야? 누구 덕에 네가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이제 잘못 꿰찬 나사를 풀어야지. 한 명이 주먹을 내리쳤고 승호는 턱을 맞으며 넘어질 뻔했다. 겨우 버텨 다시 일어서지만 이내 두 번째 남자가 곧바로 어깨를 쳐 밀쳐낸다. 한 사내가 칼을 꺼내들었다. 이게 경고다. 다 내서 사라져. 비 내리는 항만, 조용하던 주변에서 급히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 순간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 경찰이다. 거기서 멈춰. 경찰의 서치라이트가 불을 비추고 범인 둘은 허겁지겁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승호는 비에 젖은 채 무릎을 짚으며 헉헉 숨을 골랐다.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이혜진, 그 사람밖에 없다. 이윽고 그 밤 김선호는 책상 앞에서 손에 든 USB를 빤히 응시했다. 비서가 가져온 비밀 계좌, 추적 자료. 해외로 송금된 거액, 그 계좌 주인은 바로 이혜진이었다. 이게 증거다. 진실을 직접 경찰에 넘긴다. 선호는 곧바로 법무팀과 경찰청, 그리고 회장 직속 감사에게 전화를 돌렸다. 이번 일, 절대로 회사 안에서 덮을 수 없다. 가족이라고 봐줄 생각도 없다. 파도쳐 울리는 바다 소리처럼 그의 목소리는 굳고 냉담했다. 다음 날 회사 사옥에선 팽팽한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맴돌았다. 예비는 어머니 방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이혜진은 창밖 빗줄기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모든 게 끝이 나도 원망하지 마. 너를 위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예비는 그 말을 듣고 방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엄마, 제발 잘못된 선택이길 빌게요. 밤늦게 승호는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있었다. 담당 형사가 말했다. 회장님 측에서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해외 계좌로 범행 자금이 넘어가는 과정, 이혜진 관련성이 매우 짙어 보입니다. 승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해치려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번에는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다한가에 다시 불이 켜지는 순간 선호와 이혜진이 거칠게 맞선다. 선호, 네가 저지른 모든 죄, 이제 경찰이 판단할 일이다. 돈과 자존심을 위해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는 것. 대체 누굴 위해서라고 변명할 수 있겠냐? 혜진, 내가 아니었다면 당신들이란 인간들은 진즉 다 망가졌을 거야. 네가 지킨다고 한 가족, 결국 네 피와 권력을 위해서였잖아. 나도 단 한 번은 내 몫을 찾고 싶었을 뿐이야. 격렬한 말다툼. 마침내 경찰차가 대문 앞에 도착하고 이혜진은 마지막 눈물을 닦으며 피식 웃었다.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이튿날 이사회에서 전격 보고가 이루어진다. 해외로 흐른 비자금 자료, 청탁과 배후 음모, 대외 공시. 선호는 목소리를 단단히 가다듬는다. 다한가의 모든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겠다. 정의가 바로 이 자리의 새 출발이다. 집안 곳곳엔 침묵과 고통, 분노와 허탈감이 가득 찼다. 그러나 모두가 새로운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밤 승호는 작은 방에서 옅은 한숨을 토하며 다짐한다. 나는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는다. 누구든 어떤 피값이더라도 이 집안을 정의로 다시 세워야만 한다. 창밖엔 다시 밝아오는 부산의 새벽, 폭로와 진실이 교차한 뒤 세상은 느리지만 분명 변하고 있었다. 닫힌 문 뒤에 대결 비가 내리던 어느 밤, 다항그룹 본가의 거대한 응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김선호 회장은 가족들을 모으라 지시했고 마침내 커다란 문이 닫힌 뒤 진실을 밝히는 운명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좌측에는 격앙된 표정의 이혜진과 그 옆에 쓴웃음을 짓는 예빈, 우측에는 눈빛이 어두운 승호와 눈을 감고 있는 선호 회장, 방 한가운데로 모두의 분노와 울분이 교차했다. 당신 왜 이 자리에 또 날 부른 거죠? 이혜진의 목소리는 이미 가늘게 떨렸다. 선호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한가의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다. 아픈 기억도 누구의 잘못도 모두 덮어두지 않겠다. 최승호, 네가 저 집안의 피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선홍빛 입술을 깨문 예빈이 돌연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럼 저요? 할아버지, 저와 엄마, 우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존재예요? 결국 밖에서 들여온 피 한 방울이 내가 여태 흘린 모든 눈물을 부정하나요? 폭발하듯 내뱉는 그녀의 언어. 분노와 절망이 뒤엉킨 절규였다. 승호가 조용히 말하였다. 누구도 내 자리를 위해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제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빈이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네가 원하지 않아도 결국 네가 모든 걸 빼앗은 거야. 이 집도, 이름도, 내가 갖고 있던 것까지도. 할아버지가 오늘 널 인정하면 전 이 가족에 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빈의 절규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어깨를 떨던 이혜진은 술잔을 들더니 벽에 힘껏 내던졌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게 만든 게 누군 줄 아니? 날 여기에서 내칠 셈이냐? 차라리 죽여버려. 이 치욕스러운 인생. 이 순간 선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 누구도 오늘 여기서 눈물만 흘리고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혜진, 네가 저지른 그 많은 범죄.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고발한다. 네가 우리 지호에게 한 짓, 승호를 해하려 한 시도, 그리고 다한을 더럽혀온 모든 악행, 이제 경찰에게 넘기련다. 굳게 담은 문 너머에서 갑자기 쾅쿵 하는 소음, 권위적인 남성의 목소리가 울렸다. 경찰이다! 모두 자리에 있으시오! 2명의 경찰이 응접실 문을 열고 들어오고 이혜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형사는 사전에 입수한 증거 서류와 체포영장을 내민다. 이혜진 씨, 살인미수 및 재산범죄,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간 예빈이 엄마를 안고 오열했다. 안 돼, 엄마. 우리 다 끝나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혜진은 흐느끼는 딸을 힘없이 감싸 안았다. 미안하다. 엄마는 너라도 이 자리를 지키고 싶었다. 모든 게 내 욕심이었어. 탈출구가 없을 줄은. 경찰이 그녀의 손목에 차갑게 수갑을 채운다. 선호는 무거운 목소리로 가족 모두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 진실이 가장 큰 대가를 요구할 때 우린 모두 더 늦기 전에 서로를 이해해야 했다. 하지만 오늘 오로지 피만이 아니라 용서와 정의가 이 다한가의 시작이자 새로운 끝임을 기억해라. 승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경찰차에 실려가는 이혜진을 바라본다. 눈물, 분노, 연민,
모두가 섞여 있었다. 예비는 손에 쪽지를 움켜쥔 채 고개 숙이며 방을 나선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방 안에 길게 메아리쳤다. 이 집안에 남은 피와 진실. 누가 마지막 눈물을 흘릴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문이 닫히고 정막이 흐른 뒤 다한가의 역사에 길이 남을 밤이 천천히 끝나가고 있었다. 진실, 피, 그리고 눈물 잃은 새벽, 바람에 실려오는 파도 소리가 다한가 대저택을 감싸고 있었다. 밤새 폭풍처럼 몰아쳤던 진실의 소용돌이는 이제 잔잔한 파문을 남긴 채 자리를 비워주고 있었다. 회장실엔 흰 머리칼에 더욱 주름이 깊어진 김선호가 조용히 앞을 바라보았다. 크게 숨을 들이쉬던 그 순간 노크 소리와 함께 승호가 들어섰다. 둘 사이엔 아직 풀어지지 않는 긴장과 짙은 슬픔의 기류가 감돌았다. 선호 회장님, 아니 이제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내 아버지를 그리고 널 잃고 난 뒤 회장의 이름표만 붙잡고 사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을 뻔했다. 승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는다. 자신의 내면을 떨림 없이 꺼내놓는다. 저 사실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가족의 피라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짓밟을 칼날이 될까 겁났어요. 선호의 깊은 주름진 이마가 더 짙어진다. 나는 지호를 내 손으로 쫓아내고 그 아들이 네 어머니와 함께 고생하며 큰 것도 모르고 오로지 나의 승리만 생각했다. 그 순간 두 남자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선호가 떨리는 손으로 승호의 손을 잡았다. 너와 지회에게 그리고 무너진 이 집안의 모든 구성원에게 진심으로 참으로 미안하다. 승호도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답한다. 할아버지, 우리가 함께 흘린 피와 눈물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서로가 결국 하나의 진실로 이어졌음을, 그 고통과 비극의 밤이 새로운 빛이 되어줄 것을 느꼈다. 며칠 후 예비는 조용히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선다.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짧은 편지를 남긴다. 가족이란 피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사랑과 책임, 그리고 진심이 있어야 비로소 소중한 이름이 될 수 있음을 내가 이 집을 떠나며 처음으로 알았다. 그녀의 그림자가 문턱을 넘으며 이 집의 첫눈처럼 고요한 슬픔과 희망을 동시에 남긴다. 거실 한쪽, 감옥에서 돌아온 이혜진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모든 잘못을 인정한 뒤 남겨진 딸을 위해 조용히 사라진다. 언젠가 너를 이해할 날이 오겠지. 불행해서라도 진실만큼은 내 인생을 지켜주길. 내 선택과 상처 너에게 물려주지 않길 바란다. 다한그룹 대회의실. 김선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새 시대를 선언한다. 이제부터 다한가의 권력은 혈통이 아니라 정의와 책임, 모두의 피와 땀 위에 세운다. 이사회는 긴 침묵 끝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승호는 새로운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된다. 그 옆에서 선호는 이미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새로 태어난 가족과 회사를 바라본다. 늦은 밤 고요한 바닷가에서 승호는 차분히 서서 깊은 숨을 내쉰다. 손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반지와 어머니가 남긴 목걸이. 아버지,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물결치는 바람과 고통 그리고 사랑 모두 끌어안고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바다 저편 어슴푸레한 별빛 아래 다한가 저택에도 조용히 불이 켜진다. 모든 진실은 피와 눈물 위에 쓰였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그 파문의 끝에서 웃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조용하고도 진한 새벽이었다.